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자민 프랭클린 22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군대와 관련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식민지 간의 이제 전쟁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되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와 영국의 식민지 경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미국도 이제 프랑스의 식민지 지역과 이제 맞닿아 있는 곳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였냐? 영국 정부가 미국이 자체적으로 군대를 갖는다거나 하는 이제 이 각 주가 연합을 해서 연방 정부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독립을 할까봐 두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영국에서 이제 군대를 파견을 하게 됩니다. 브래드 독이라는 이제 그 장군을 휘하에 이제 대략 한 2,000명 정도 이제 군인이 이제 넘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이 군인들이 어떤 생활을 했고 또 어떻게 움직이고 이들 어떻게 대우해 줘야 되는가에 대한 또 지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배를 타고 이제 넘어온 다음에 이 군인들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뭐 탄약도 있고 뭐 대포도 있고 기타 이제 여러 가지 물건들이 있단 말입니다. 무거운 물건들이죠. 이것들을 이동하기 위해서 마차가 필요했어요. 마차가 필요했는데 당시 그 인근 지역에 마차가 숫자가 부족했던 겁니다. 이때 이제 그 주의회에서 벤자민 프랭클린을 보내서 이 브래드 독이라는 이제 장군을 잘 다독여서 이제 그 각 주에 이제 방위를 맡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해라 라고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일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 브래드 독이란 사람이 미국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은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 말로는. 그래서 어쨌든 조심해서 브래드 독 장군을 만난 뒤에 그의 어떤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들어주면서 이 일을 해결을 해주게 되는데 마침 이제 지혜롭게 또 일을 또 잘 처리해 준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마차를 구하는데 주변에 이제 그 브래드 독이 군인들을 시켜서 마차를 구하라고 했더니 너무 턱없이 부족한 숫자로 밖에는 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떻게 했냐? 주위에 부탁을 했더니 주위에서도 이 브래드 독을 별로 이렇게 신임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사이에서 뭐 이렇게 합니다. 공고문을 주변에 이제 싹 다 돌린 거예요. 뭐 마차를 이렇게 빌려주면 몇 실링을 주고 뭐 기간별로 얼마를 줄 거며 또 그 마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 군인으로서는 절대 복무하지 않고 이들을 도울 때마다 얼마씩의 돈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고문을 냈고 이것에 대해서 브래드 독 장군도 굉장히 잘 지혜롭게 처신하는 일인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그 공고문의 내용 안에는 안 그래도 그 미국 당시에 그 지역에 화폐가 적게 돌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화폐가 더 많이 돌 거기 때문에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당신이 보증인이 되달라. 만약에 돈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당신이 보증인이 되고 당신은 영국 정부에게 돈을 받아라. 이렇게까지 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또 행동하는 모습이 또 보여지기도 하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알겠다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영국 군들에게 마차를 지급함으로써 이들이 행군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나가는 일에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무리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잘 취해서 다행히 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 이제 군대가 이동할 수 있게끔 모든 걸 다 이제 갖추고 진행을 했는데 이 브래드 독 장군이 곧바로 이동을 하는 과정에서 군대를 운영하는 걸 보니까 벤자민 프랭클린이 보기에 되게 허술하게 운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브래드 독 장군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려고 하는 길은 이제 포장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숲길도 지나가고 할 건데 그렇게 되면 이 군인들이 굉장히 길게 나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프랑스군은 그 인디언들과 협력을 하면서 갑자기 옆에서 기습을 가할지도 모릅니다. 특히 이 인디언들은 그냥 만만하게 볼 상대가 아닙니다. 신출귀몰하게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면서 굉장히 부대를 잘 괴롭힐 수가 있고 굉장히 용맹하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브래드 독에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브래드 독 장군이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훈련된 정예의 병에 비하면 형편없는 그런 존재들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이더랍니다. 이때부터 이 벤자민 플랭클린은 이 사람이 전쟁에 이기기 힘들겠구나라는 것을 벌써 감을 잡았다라고 합니다. 너무 쉽게 듀케인 요새라는 곳을 점령을 하긴 했지만 그것은 굉장히 규모도 작고 조그만 요새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안 되었고 이 일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터질 어떤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때 그 듀케인 요새를 이제 점령을 했다고 또 사방에서 이제 또 숟가락 얹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막 축하해 주면서 이제 축포를 올리고 이렇게 축하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타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잘 보여야 이 브래드 독 장군이 영국 정부에 이러이러한 좋은 사람들이 있고 이런 영주들이 괜찮고 날 잘 도와줬다. 이러면 영국 정부에서 하다못해 뭐 기사 자기를 준다라든가 아니면 또 뭔가 좋은 어떤 일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근데 이때 벤자민 플랭클린이 곧바로 이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런 행동 하려고 하지 마라.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이 사람이 전쟁에서 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이제 그 불꽃놀이를 안 하고 이제 축하 행사를 안 했다라고 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가서 이제 숲길을 지나가다가 개울을 건너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프랑스군과 인디안 연합군에 의해서 대략 1000여 명의 이 군대가 습격을 받게 되고 좌우에서 포격과 총격을 받게 되면서 브래드 독 장군은 놀라게 되고 이 상황에서 후퇴를 하게 되고요. 이 전투 한 번에 무려 이제 700명의 전사자가 발생하는 치명적인 어떤 손실을 이제 받게 됐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 브래드 독 장군에게 이제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일단 지긴 했지만 국경선 근처에 요새를 쌓고 수비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브래드 독 장군은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이제 후위대에 있던 이제 그 실러 대령에게 다 찾아가서 우리가 뒤로 물러갑시다라고 하면서 국경선까지 다 버린 채 주 안쪽으로 계속 들어오더랍니다. 또 들어오면서 약탈까지 자행을 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한 패배를 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마차를 다 빌린 것이 있었고 여러 가지 군수품이라든가 풍부한 식량이라든가 어떤 무기들이 다 있었는데 그걸 싹 다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이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고문에서 사람들이 벤자민 플랭클린에게 보증을 해달라고 이제 부탁한 일이 있었잖아요. 순식간에 2만 파운드의 빚이 벤자민 플랭클린에게 생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다른 이제 고급 장교에게 이런 상황이 있으니 영국 정부에게 청원을 해서 예산을 당겨서 그 돈을 내가 보상받을 수 있게 해달라. 안 그러면 내가 계속 당신들을 도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게 됐고 다행히 영국 정부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어서 벤자민 플랭클린은 파산을 모면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도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위에서 이제 의원들 몇몇과 주지사들에게 영주들이 압력을 가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군대가 왔을 때 군대들이 어떤 무기라든가 군수품을 공급하기 위한 돈을 지급하기 싫다. 세금을 내서 우리의 세금을 걷어서 이들에게 돈이 가는 게 싫다라고 하면서 영주들이 극구 반대하고 있었고 그런 법안을 계속 통과시키려고 하는 걸 벤자민 플랭클린은 막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런 대립 상황 속에서 이제 브래드 독 장군의 정부의 정부군이 영국군이 패하게 되니까 이때가 되고 나서야 영주들이 위기를 느끼면서 프랑스군과 인디언들이 들어오니까 다행스럽게도 이 프랑스군과 인디언들이 주력 군대는 아니었고 좀 규모가 작은 부대여서 이들이 미국의 어느 정도 내륙 지방까지 들어오다가 돌아갔지만 큰 피해를 입지는 않고 다행히 무마가 된 어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뭐냐? 영국군은 패하면서 약탈을 했죠.
근데 이 프랑스군은 정작 약탈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벤자민 플랭클린이 이들이 결코 쉽지 않은 상대이고 굉장히 잘 준비된 군대들이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은 수를 운영하면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군대를 잘 운영한다는 걸 알게 돼서 굉장히 경계심이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위기 상황이 되고 나서야 영주들은 세금들을 걷어서 벤자민 플랭클린이 민병대를 조직해야겠다. 이 군대만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벤자민 플랭클린과 사람들이 얻게 되는데 영국군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다. 이게 나중에 독립전쟁 때도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브래드독 장군은 생각보다 허술한 사람이었고 유럽에서의 싸움에서는 굉장히 전적도 있고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용맹을 떨치기도 했고 하지만 미국에 와서는 인디언들에 대한 이해도 없었고 너무 쉽게 방심하고 있다가 큰 패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벤자민 플랭클린이 군대에 관련된 일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국경선에 요새를 세우게 되고요. 주위의 사람들도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퀘이커 교도들이나 모라비안 교도들은 전쟁에 굉장히 회의적이고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입장이었지만 막상 이 상황이 되자 이들의 입장이 돌변하더랍니다. 그건 기존에 있었던 교리 문제였고 고정된 교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무장을 하고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민병대를 조직을 하게 되고 벤자민 플랭클린이 국경선에 직접 가서 요새를 3개 정도를 세우고 그곳에 군인들, 그 민병대, 훈련된 민병대원들을 넣음으로써 일단 국경선에 대한 방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또 지혜롭게도 어쨌든 영국에서 넘어온 무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1분에 12발씩 발사가 되는 이 대포들까지도 일부러 포격을 가함으로써 주변에 정찰하고 있던 인디언들에게 위협이 되었고 그래서 이 인디언들이 일단은 물러서게 되었다. 뭐 이런 또 일처리까지의 내용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후의 내용에 있어서 이 벤자민 플랭클린이 방금 뭐 파산의 위기도 겪긴 했지만 뭐 주위의 입장과 그리고 이제 영국 군의 어떤 입장 그리고 이 사이에 껴가지고 또 몇몇 더 처리해야 되는 어떤 문제들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영국 하급 장교들은 이곳에 왔더니 물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생활하기가 너무 어렵더라. 그리고 이들에게 지급되기로 한 술이라든가 어떤 물자품들이 있었는데 그걸 얻기가 어려서 뭐 불만사항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실제로 뭐 약탈하는 일도 벌어졌다고 했죠. 도중에 이 군인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 중에 영주들의 하인들도 이들이 납치해서 군인으로 막 세워버리고 막 이랬다라고 해요. 그래서 벤자민 플랭클린이 제발 이 사람들 그냥 돌려줘라. 안 그러면 이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가 없고 그러면 오히려 더 상황이 악화가 된다라고 한다 말까지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이 영국군들은 무시를 하면서 그렇게 강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있었다. 뭐 이런 또 묘사가 또 있습니다. 이제 군인들과 이제 부대를 이제 이렇게 대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것 일만으로도 굉장히 만만치 않은 어떤 돈이 들어가고 힘겨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을 또 이 배경의 어떤 상황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와중에서도 벤자민 플랭클린은 또 수완을 발휘를 해서 주의회와 군대 사이에서 이제 공고문을 띄어서 어쨌든 돈을 융통을 했고 군대를 지원하는 일을 했고 또 이들이 패하게 되니까 요새를 세워서 방어할 수 있는 일까지 또 처리를 하게 된 그리고 결국에는 주의회의 부탁에 의해서 벤자민 플랭클린이 연대장으로까지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이 연대장이 된 일 다음에도 문제는 뭐냐면 영주들에게까지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게 벤자민 플랭클린의 입장이었잖아요. 또 이 영주들이 벤자민 플랭클린을 보고 또 책을 잡아서 영국 정부에 이러이러한 하소연을 하면서 책 잡아서 벤자민 플랭클린을 이제 낙마시키고 실패하게끔 만들려고 하는 또 이런 일들이 이후에 발생을 합니다. 이후에 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